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휴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공부의 두 가지의 차이, 두 가지 공부 방법. 물론 공부 방법에 들어가면 사고력을 두뇌를 발달시키는 공부 방법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창조적인 사고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이 도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고 이것들이 다 들어가서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그게 단계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단계별로 나눠지게 되고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그 요약된 함축된 내용으로 이제 전달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게 두뇌가 두 가지 길이라 그랬죠. 하나는 두뇌를 발달시키는 길, 다른 하나는 두뇌를 퇴화시켜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노예, 예,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퇴화시키는 이 두뇌를 퇴화시켜서 정신적인 노예, 타인의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이 공부에 대한 거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지난 토요일에 시작된 여기 밴쿠버 뭐죠? 늘푸른 장년회에서 주관하는 그 강의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이 두뇌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실제로 감정을 다루는 두뇌가 따로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다루는 두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뇌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감정을 다루는 두뇌는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한참 이제 그 밖에 그 공원에 가보시면 그 파크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오리들, 기러기들 새끼 나와서 이제 막 기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그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칠 때 감정으로 가르쳐요. 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말로써 뚜렷하게 논리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두뇌가 아니라 감정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반려견을 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려견들 고양이나 개,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고양이나 개들도 보면은 감정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아마 접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바로 동물적 본능이에요.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동물들이 공통적 본능. 예.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에 감정으로 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위험할 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인상에 남는 그 기억에 오래 남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에 오래 남는 그 행동이 뭐였냐면은 그 까마귀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 이제 보면은 이 기러기나 오리 새끼들 중에 가끔 이 고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판이 돼가지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돌봐줄 그런 이 가족을 찾는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고아가 된 그 기러기였는데 기러기 새끼가 쫓아가면서 다른 부모에게 자기를 돌봐달라고 어답트 해달라고 입양해달라고 쫓아가는데 이 기러기는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기러기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아된 애들이 자꾸 끼니까 밀어내요. 계속. 그런데 어떤 걸 봤냐면은 까마귀들이 쭉 몰려서 이 외톨이가 된 애들은 항상 공격 대상이거든요. 외톨이가 된 이 기러기를 공격하려고 까마귀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그 외톨이를 공격하려고 딱 모이니까 이 애비 어느 암컷인지 수컷인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암컷이었어요.
수컷도 옆에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암컷이 먼저 이 등치가 좀 작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암컷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암컷이 날개를 확 펴고 수컷이 소리를 꺽꺽 지르고 암컷도 소리를 지르니까 새끼들이 그 날개 밑으로 쭉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위험하니까 고아라고 하는 이 기러기가 무리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컷도 같이 이제 그 주변을 경계하면서, 까마귀가 이제 그 레이븐이죠. 까마귀가 그 실제로 이제 크로우의 까마귀가 아니라 레이븐, 이 까마귀 잘 제일 많이 보이는 이 까마귀들인데, 그 까마귀들을 이제 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새끼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감정으로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정으로 해가지고 새끼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건데,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예.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해라 하지 마라, 또는 감정으로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면서 가르치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가르치는 거,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그런 공부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왜? 생존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감정으로 들어가서도 가장 확실하게 모든 의사 전달이 뚜렷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공부.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에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감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진짜 막 슬퍼 막 이러면서 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풀면서?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언제 오느냐?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걸 해냈다, 이걸 풀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이 왔을 때, 예. 이것이 왔을 때, 그때서야 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감정이 결과가 있는데, 주어진 결과, 이거는 이미 얻어진 거거든요. 얻어진 결과. 내가 어떻게 가다가 돈을 벌어서, 이번 달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돈을 번 거는 결과죠. 예. 이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1위로 갑니다. 정신적인 노예화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해서 성취감을 얻은 것이,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뜻하냐면, 나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진짜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 프로젝트가 채택이 됐고, 이게 지금 회사에서 지금 채택돼서 이제 실행에 옮겨져. 이렇게 왔을 때 이 성취감, 이거는 실제로 내가 머리를 써서 했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거는 이제 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는 어떤 것이 얻어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을 지금 한 달 내내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났더니 뭐 월급을 이만큼 받았어. 그래서 그 결과로 기뻐한다? 그러면은 나는 돈의 노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뇌가 돈이라면 뭐든지 하게끔 끌려다녀요. 그 돈이 주어지면 뭐든지 하게끔 끌려다니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력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네가 담당해서 해. 그런데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불법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하느냐? 예, 하고 합니다. 왜?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두뇌 자체가 그 저희 동물들의 수준의 퇴화라고 하면은 뭐 사람의 두뇌의 관점에서 보면 퇴화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데 사실상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원숭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숭이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감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이런 분들 있죠. 성취감.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과정이 빠진 과정과 과정이 아닌 그런 어떤 그 성취감. 과정이 있으면 성취감이니까요. 이게 아니라 과정이 빠진 결과를 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두뇌가 원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지식을 전달하는 거 있죠? 네, 지식을 전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외우게 해요. 그래서 외워서 성적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외운 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성적을 얻으면 물론 고득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많이 외웠으니까. 그런데 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외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과정, 그 지식을 그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빠지고 무조건 외운 것만 있어요. 외웠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성취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외운 것에서 오는 결과에 대한 그 결과, 외워서 결과를 얻어서 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뇌가 노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가 이 가장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이제 그 요즘은 아니겠지만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체벌을 집어넣죠. 예, 이건 동물의 방식입니다. 예, 체벌을 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세일즈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너 사라 사라. 이거는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체벌을 한다는 거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강제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예요.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시킨다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드는 그게 만약에 몽둥이를 들을 때의 이유가 그 학생이 굉장히 위험해서 때려서라도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가 그 당사자가 다치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의 체벌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학생들한테 위협해 가면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체벌이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했죠. 예. 성적 안 나오면 책상 위에 꿇어 앉아 가지고 손바닥 맞고 또 저희 몽둥이 들고 가면서 질문해 가지고 안 오면 머리 빡빡 때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은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였죠. 왔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그랬는데 선생이 님자는 이것도 직업이니까 님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교단 앞에서부터 따귀를 때려가면서 저희 뒤쪽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저희 때는 학생 수가 60명이니까 교실도 컸잖아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학교 교단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까지 가도록 따귀를 계속 때려가면서 갔는데 이거는 그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말 그대로 원숭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숭이가 몽둥이 들고 교단 앞에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저희 뭐죠?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공부 방법으로 키울 수 있게 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